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 중에서도 실제로는 그 안에 주식 비중이 높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94%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후 연금 준비를 위해서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나 연금저축펀드를 많이 가입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에는 이른바 위험자산이라고 하죠. 예컨대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것들입니다. 위험자산을 가득 100% 채울 수 있는 반면 IRP에는 위험자산을 최고 70% 한도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IRP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예컨대 주식 위험자산이 막 오를 때는 뭔가 모르게 30% 정도 손해보고 있다, 이런 불편한 심리가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행식상 규정이 IRP에서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잘하면 70%가 아니라 80%, 90% 이상도 위험자산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 즉 은퇴자산연금 계좌를 운용하는데 훨씬 많이 유연해 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IRP 지금 70%만 위험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80, 90% 이상까지 위험자산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도 연금부자 1타 강사 돈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실제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소 실용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안전자산 30%를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규정 안에서 IRP 계좌를 가장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주식 투자 비중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야기했지만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IRP 계좌의 70대 30 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위험자산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배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험자산은 주식형 펀드나 ETF, 리츠 같은 상품을 말하고요. 반대로 안전자산은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ETF, 원리금 보장 상품, 그리고 TDF 같은 혼합형 상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주식 비중, 즉 위험자산 비중은 70%가 최대다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그렇고요. 하지만 여기에 좀 숨겨진 포인트가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 중에서도 실제로는 그 안에 주식 비중이 높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규정을 지키면서 실제 주식 비중을 80% 이상, 심지어 94%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만 오늘 예시를 위해서 다양한 상품에 대한 상품명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특정 상품을 추천드리는 의미는 아니고 예시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또한 또 공격적인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IRP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에게 안내를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70%가 기본인데 이게 위험자산이잖아요. 위험자산 한도가 70%인데 그렇다면 위험자산 70%라도 제대로 채우려면 알아야 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IRP에서는 최초 위험자산의 매수에 대해서 위험자산이 투자하고 난 이후에 평가액이 올라가서 전체의 70%를 넘어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추가 매수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형 ETF 가격이 올라서 평가 비중이 70%가 넘어가게 되면 추가 위험자산 매수는 막히는데요. 그렇다고 기존에 보유했던 것을 강제로 또 매도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증권사마다 이것을 보여주는 화면이 약간씩 달라서 투자하실 때 헷갈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컨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이 나서 위험자산 비중이 평가액 기준으로 70%가 넘어도 강제 매도하지는 않지만 추가 투자할 수는 없다. 위험형 자산에.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승장에서 갑자기 위험자산이 한도를 초과해서
통해서 매수가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위험 자산의 일부를 매도해서 비중을 낮추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추가적인 비중을 안전자산에 입금을 해서 전체 적립금을 늘려서 비중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70% 한도 내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위험 자산의 추가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위험자산 70%는 어떤 상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건 개인의 투자 스타일과 방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공격적인 운영을 원하신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 파는 가게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시장의 평균에 투자하는 대형 지수 중심의 ETF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거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이제 이런 상품을 선택해 볼 수 있고 또 혹시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코스피 200 같은 지수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설명드리면 성장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요새 관심 많이 갖는 ETF를 소개해드리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렇게 AI나 반도체 같은 성장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타이거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상표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렇습니다. 상표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삼성자산운용에서는 코덱스라는 네. 상표를 달고 있고 어떤 특정 상품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핵심 상품들 예컨대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이라든지 한국의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이런 등등의 앞에 어떤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맞습니다. 이런 상품들에 관심을 가지되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 그죠? 맞습니다. 예. 이어서 세 번째 방법도 함께 안내를 드릴 텐데요. 세 번째는 배당 성장주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제가 솔이라는 브랜드를 가져와 봤는데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상품으로 주가 상승과 배당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를 누리는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상품들은 좋은 점만 있나요? 주의할 것은 없을까요? 퇴직연금 계좌 자체적으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상품, 특히 파생형 ETF는 매수가 불가능하고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보면 코덱스 레버리지,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2X 이제 이런 상품은 아예 거래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변동성, 오를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훨씬 더 위험한 이런 상품은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IRP의 안전자산 30%를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방법, 결과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70%가 아니라 80%,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장 핵심은 TDF,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는 상품을 이용하는 건데요. 물론 이것 외에도 세 가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TDF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펀드인데요. 이 상품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TDF 뒤에 붙어있는 숫자이고요. 이걸 우리가 빈티지라고도 하는데 TDF의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은퇴를 예상하는 연도를 기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TDF 2030이라고 하면 2030년도에 은퇴를 가정한 거고 TDF 2055라고 하면 2055년 앞으로 먼 미래의 은퇴를 가정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TDF 2030 같으면 2030년까지만 할 수 있다. 2030년 지나면 못한다. 이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숫자가 클수록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은퇴 시점이 멀어질수록 주식 비중이 높습니다. TDF 2055나 2060 같이 먼 빈티지는 주식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한국형 TDF 2055 같은 경우도 찾아보니까 주식 비중이 약 80%고요.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205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분류는 되지만 실제로 안에 내용을 열어보면 주식의 8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을 30% 안전자산에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TDF 자체는 안전자산이지만 TDF 속을 까들어가 보면 네. 그 속에서 주식형 비중이 꽤 높은 TDF들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체 비중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위험자산 70% 이상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위험자산 70%는 전부 주식형 ETF로 채운다고 가정을 하고요. 안전자산 30%를 TDF 2055로 채운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해 보면요.
위험자산 70%는 그대로 주식 70%니까 위험자산일 것이고요. 이어서 안전자산 30% 중에서 TDF의 주식 비중이 80%라고 가정을 하면 30%에 80% 곱하면 24%가 나옵니다. 다시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면 위험자산 70%에 안전자산 내에 주식 비중 24%를 더하면 실질 주식 비중이 94%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규정상으로는 70%까지인데 조금 전 사례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위험자산, 주식형 자산이 94% 무려 엄청나게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뭐 꼼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불법은 아니고요.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은 금융당국이 TDF라는 상품 자체를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인데 장기적으로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안전자산 비중이 높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규정 내에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TDF 외에도 몇 가지 것들이 더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 혼합형 펀드나 채권 혼합형 ETF를 활용하는 건데요. 상품들의 주식을 40% 내외로 편입을 하지만 이것 또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코덱스 삼성그룹 채권 혼합, 타이거 탑10 채권 혼합 이렇게 채권 혼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TDF만큼 공격적이진 않더라도 예금보다 훨씬 위험자산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올린다기보다는 장기물 국채 ETF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특히 금리 하락기 때 장기국채 ETF를 활용하는 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코덱스 국고채 30년 액티브 이렇게 채권의 기간이 긴 상품을 편입을 했을 땐 금리가 하락했을 때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형 자산을 편입하는 것보다는 채권의 만기가 긴 상품을 활용하면서 금리가 변동하는 것에 대한 채권 가격의 큰 변동성을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채권 가격은 과거에는 금리와 밀접하게 연동이 됐는데 최근 보면 금리가 떨어져도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리뿐만 아니라 공급과 수요 측면 그런 것들도 잘 따져가면서 판단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달러 자산에 투자하고 싶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같은 상품은 상품 자체에 대한 성격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될 때 환 노출 상품으로 안전자산 대비 환 차익으로 인한 추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달러 자산 이것도 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조금 예민해 보입니다만 네. 다양하게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안전자산도 30%의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는 것인데요. 물론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본적인 컨셉으로 최대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주식 비중을 올리고 싶다라면 TDF 2055나 2060 같은 상품을 선택해 보셔도 되고요. 채권 가격이 오르겠다고 예상이 되면 채권 ETF를 섞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되면 달러 채권 ETF를 활용하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연금자산 가운데 대표적인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구체적인 운용, 특히 70%까지가 위험자산이라는데 알고 보니 80%, 90%까지도 가능하다. 그 속에서 위험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구체적인 은퇴 시점 등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잘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도 우리들의 은퇴 준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